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연이어서 좋은 소식들이 나와주면서 어제의 아쉬움을 어느 정도 달래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22,000원대 유지가 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원했던 부분, 거래량이 동반한 이런 상승이었죠. 어제와는 다르게 종가까지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딱 필요한 호재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나와서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이슈 체크도 해보고 기술적인 흐름도 잡아보겠습니다. 저는 최소 내년 대선 상황에 따라서는 1년 이상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저와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로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 유안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안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 실시간 무료 정보방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타 증권사 사용하시는 분들도 문의 많이 주시는데 유안타 쓰시는 분들이 적으셔서 모두 다 도와드리지 못하는 점 좀 아쉬움도 많이 남는데요. 기존의 다른 증권사를 사용하셔도 서브 계좌 개념으로 유안타로 이용을 하시면서 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망에서는 두중 실시간 브리핑이라던가 수급, 이슈, 시황, 종목 추천 등등 빠르게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선제 오늘까지 101% 정도 수익을 본 채 마감이 되었고, 또한 좋은 종목들 같이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방 들어오시면 두중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고, 종목을 선정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나 1대1 카톡으로 주저없이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주식톡이라는 조력자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금일은 이렇게 기사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사들이 언론을 통해서 좀 나와주면서 괜찮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와 다른 점은 그래도 수급이 좀 받쳐주었고 거래량까지 이렇게 붙어주면서 상승세를 종가까지 유지를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웨스팅하우스, 체코, 미럴, 두산중공업도 수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테멜린 원전의 현대화 사업을 수주했다. 10년간 쌓은 신뢰를 토대로 원전 파트너십을 이어갔고 두산중공업의 수혜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계약 기간은 9년이며 금액은 수십억 코로나 정도로 추정이 된다. 코로나 같은 경우는 체코의 이제 돈의 단위입니다. 수십억이라고 했으니 최소 10억이라고 치면 하나 가치로는 최소 500억 이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얼마 정도다 나오진 않았죠. 양사는 2006년 첫 계측 제어 시스템 서비스를 계약 맺은 후 10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신규 원전 수주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와 테멜린 지역에 각각 10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건설 추진하고 있다. 연말에 두코바니 사업부터 입찰에 들어가 내년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원전 시장 공략의 속도를 내며 두산중공업의 해외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두산중공업은 웨스팅하우스의 주력 원자로 AP1000의 주기기를 공급해 왔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 체코와의 관계, 여기 보시면 10년째 나와 있는데, 또한 두산중공업과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도 10년 이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해외 원전 수주의 시작, 1999년 미국의 셰케이와 1호기를 시작으로 미국과는 또한 더 오래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이미 기술력과 품질, 제작 능력을 두산중공업이 보여주었고 2007년 이후에는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따내게 되면
두중은 바늘과 실처럼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웨스팅하우스에서도 두산중공업이 필요할 수 있지만 두중의 입장에서도 2024년까지 최대 30기 이상 건설이 예상되는 AP1000 타입의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해서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P1000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가 처음 만들었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유럽 수주 같은 경우는 계속 한수원이 미국에 밀리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데 두산중공업은 한수원이나 웨스팅하우스나 양쪽의 수혜를 다 받을 수는 있겠으나 한수원이 수주를 따내는 게 사실 더 큰 이득이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요 수주 소식을 이렇게 뜨면서 더 수주 계약이 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좀 보시면은 정부 SMR 개발 예타를 신청을 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제2회 혁신형 SMR 이런 포럼에 참석을 해서 사업 타당성 확보와 재원 마련을 위해 5,800억 원 규모의 SMR 기술 개발 사업 요 조사를 신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상 사업 선정 절차가 현재 진행 중으로 관계부처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용량 같은 경우는 기존 대형 원전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새로운 설계 개념을 적용해 안정성과 활용성을 대폭 높인다는 것이 특징이죠. SMR은 원자력 산업의 신성장 동력일 뿐만 아니라 미래 에너지로서의 무한한 잠재력 가능성이 예상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개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12년에 인증을 받은 스마트 원전을 개량한 혁신형 SMR, ISMR이라고 부르죠. 2028년 인허가를 획득으로 개발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SMR 사진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 원전과는 다르게 원자로 증기 발생기라던가 냉각제 펌프, 기압기 이런 여러 주요 기기가 하나의 용기에 이렇게 소형화시킨 원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기당 건설 비용이 대형 원전의 4분의 1 그리고 5분의 1 수준이 되고 안정성 역시 유사시의 방사능 누출 위험은 대형 원전보다 훨씬 더 낮출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탄소 중립의 핵심적인 대안으로 첫 번째로 전기 생산은 당연히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전기와 증기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 증기로 인한 난방수를 가열해서 지역의 난방 효과를 또 가져올 수 있고 네 번째로는 증기와 해수가 만나서 해수 담수화 관련 부분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겠죠. 가장 중요한 탄소 중립의 핵심적인 대안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소형 원전이 되겠습니다. 유스케일 파워가 두중과 협력을 하는 이유도 SMR에 대한 이런 기술, 한국의 기술력도 있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수소 그리고 해수 담수화 이런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유스케일 파워가 전 세계 회사 중에서 가장 빠르게 상용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을 하고 있고 기술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면 연말쯤 유스케일 관련된 수주 소식이 두산중공업에 뜰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27년까지 유스케일 관련해서 약 3조 3천억의 수주가 예상이 되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 좀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주들 흐름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분 좋은 원전 강세장이 오늘 이어졌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좋지 못한 흐름으로 갔었지만 또 반대로
우리의 이런 관련 테마는 갈 수 있는 상황, 연출이 돼야 우리도 또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길 수가 있겠죠. 언급을 드렸던 호재들 이외에 오늘 우진이 상한가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좀 보시면은 400조 시장에 핵 연료 재활용 기술이 미국이 좀 승인을 해줬는데 여기 우진에서 제염 원천 기술을 보유한 부분이 또 부각이 되었습니다. 뭐 우진이 400조 시장에 충분히 부각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많이 붙었겠죠. 뭐 특별히 두산중공업과는 이런 부분들이 연계성이 없어 보일지는 몰라도 핵 연료를 재사용하는 기술이 상용화만 될 수 있다면 국내 모든 원전들이 그리고 세계 원전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게 뭐 핵 폐기물 이런 부분들인데 당연히 원전주들에게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의 수급이 더 들어와 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난달에 상승 흐름을 한번 두산중공업이 탔었죠. 22,000원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4일 동안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호재에도 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좀 2만원 밑에까지 조정이 나왔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사례를 지금 상황에서는 되풀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3.8% 마감이 되었는데요. 고가가 5.2%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죠. 뭐 이런 상승세에 비해서 다시 윗꼬리를 달았던 부분도 있지만 어제와는 같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부분 저는 만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정부에서 뭐 수소 경제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 주요 대기업들이 수소 산업에 투자를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두산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최근에 3일 동안 흐름이 좋습니다. 거의 12% 3일 동안 이렇게 상승한 흐름이었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5.5%까지 상승을 했죠. 그래서 두중에게도 또 좋은 영향을 행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0.7% 하락해서 마감, 코스닥은 0.32%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발은 이렇게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으나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좋지 못했다가 맞습니다. 외인의 현물, 선물, 매도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하락 전환을 피하지 못했고 특히 여기 선물 보시면 외인이 1조 원 이상 던졌죠. 그러면서 하방으로 더 큰 압력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추석 연휴와 다음 주 미국 FOMC를 앞두고 관망세, 보수적인 대응이지 않나 싶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230억 가량 좀 매수로 전환된 부분은 있었으나 사실 주가를 큰 이탈해서 구해내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심지어 여기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이 1172원까지 올라오면서 마감이 되었죠. 외인들이 국내 증시의 메리트를 더욱더 못 느끼게 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뭐 다행히도 원전 테마는 이슈가 있었고 외인과 기관 또 수급이 이렇게 붙어주면서 어쨌든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매매 동향 좀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외인이 111만 주 플러스 개인이 137만 주 순매도, 기관이 22만 9천 주 순매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금융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다 매수세로 이렇게 보여주었고 연기금이 다시 16만 주까지 매수를 늘리면서 2일 동안 나갔던 이런 흐름보다는 최근에 2일이 더 많은 매수를 들어와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대감을 또 실어줄 수가 있었고 개인 물량들을 나가면서 다시 어느 정도 기간이 받았다. 그 기간에서 연기금이 또 대부분 받아줬다는 부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불안한 부분은 외인들이 111만 주나 들어왔기 때문에 언제 또 더 크게 뭐 130만 주, 150만 주 나갈지 모른다는 부분과 오전에 거래 세력이 어제 말씀드렸던 UBS 이런 물량과 그리고 JP모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좀 될지 수급도 집중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단타로 해서 또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죠. 공매도 좀 보시면은 들쭉날쭉한 이런 모습인데요. 공매 비율은 어제에 비해서 뭐 상당히 많이 줄었으나 수량과 대금 이런 부분에 비례해서 소폭 줄어든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전히 대차 거래, 잔고는 줄어들지 모르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언제든 공매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상환도 많이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이 살짝 불안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재도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는 물량을 지켜 나가면서 떨어지면 좋은 자리에서 추매도 하고 외인과 공매도에 크게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의 흐름 18,800원까지 요 적점을 기록한 이후에 한 차례 또 반등하는 이런 흐름, 그리고 22,500원이라는 이런 매물벽을 이제 실감을 하면서 유지를 하지 못했죠. 다시 2만원까지 이렇게 꼬꾸라졌다가 최근 3일 동안 또 반등하는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부분은 역시나 거래량적인 부분인데요. 747만 양봉의 거래량이 이렇게 좀 동반이 되었는데 9월 1일 나왔던 요 거래량 이후에 오늘이 가장 큰 거래량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거기에 3일 연속 좋은 양봉의 거래량을 동반을 했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정도, 뭐 내일이 되겠죠. 앞으로는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최근 거래량 대비 3일 연속 비슷하게 나왔을 때가 이때입니다. 차트로 보시면 이런 부분인데 주가 흐름도 좀 비슷하게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날 바로 음봉의 거래량을 동반해서 바로 좀 꼬꾸라지는 이런 흐름이 나와줬는데 한 가지 이때와 다른 점은 거래량이 이날 계속 줄어가는 반면에 여기 거래량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내일만 더 양봉의 거래량이 뭐 이만큼 이상까지 나오면 좋겠지만 뭐 이렇게 비슷하게만 좀 잘 나와준다라고 하면 주가 흐름도 추가 상승세를 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와 비슷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22,500원이 목표가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뚫고 유지가 되는 모습이 필요하고 그렇게 된다면 더 위에 23,000원까지도 다시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내일 좋은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로써 한국선제 101%로 시장 마감했습니다. 두중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종목 선정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나 1대1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